요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소개받은 과학 선생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통합과학 내용은 함께한 시간은 결과가 된다는 모토로 제가 통합과학을 어떻게 강의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합이지 시대의 전공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의 기초 필수 과정이죠. 전 국민이 배우는 과목이다. 뭐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전 국민이 배우는 과목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사 소개. 저는 꽤 오랜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 되게 한 게 많네요. 네, 지금 현재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통합과학 전체 개요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은 총 4부로 구성이 됩니다. 4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첫째 1부가 물질의 규칙성이에요. 통합과학은 어떤 물질의 탄생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과학을 전반적으로 물화생들을 다 섞어가면서 써서 그걸 설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통합과학의 각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물리적인 특성을 많이 띠고 어떤 부분은 지구과학적인 특성을 많이 띠고 화학적인 특성을 띠는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 파트도 있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외우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외우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시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과목 기반인, 즉 원과목과 똑같은 내용이 통합과학에 내려와 있는 그런 파트들은 원과목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짧은 8주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 최선이냐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첫 번째 빅뱅에서 좀 시작이니까 인트로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주기성, 그 다음에 화학결합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화합물 중에서 탄수화물, 생명체 구성물질 이런 파트들을, 그러니까 중요 파트이면서 원과목과 연결되는 이런 파트들을 좀 제가 자세히 다뤄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합과학을 전체를 다 한번 훑고 싶은데요. 그런데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을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사실 잊지 않고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넣고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그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찌됐건 학교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강의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그 출제자의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는 파트들, 그것들은 사실 다른 학교에서 뭘 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을 제외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이런 파트들만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로 가보죠. 이제 2부에 가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중력이라는 파트가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많이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 파트들,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새로 도입되는 파트,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이다 보니까 지구과학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지구의 시스템이라든가 집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생명 파트가 조금 있는데요. 이 생명 파트는 사실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거냐, 어떤 분들은 생투 수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통합과학 정도 수준에서, 왜냐면 이제 자기가 생명과학 전공이 아니신데 예를 들어 화학 전공이신데 이 파트를 강의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딱 기본 EBS 정도에서 충실하게 강의를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현행으로 시험 대비 때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그 파트는 제가 좀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3부입니다. 3부는
네, 그냥 이름만 딱 들으시면 알죠? 네, 그 넘사벽이라는 산하완원, 산염기, 중하반응, 이런 파트들이 있어서 이 파트를 주로 하고요. 나머지 파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요한 파트들은 한번 지금 먼저 한번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나머지 파트가 중요하지 않거나 나머지 파트가 어렵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단원종합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제가 1학기 때까지는 좀 덜 느꼈는데요. 2학기가 되면서 대부분은 제가 강의하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수능 형태로 문제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까지는 인지를 안 하시다가 이제는 좀 인지를 해서 수능 형태의 문제를 내서 아이들한테 수능 접근성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접근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합반 전체에서 이 단원 이렇게 합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메인적인,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주요 개념들,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해놓고 나머지 현행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겨울에 특강은 전부 다 이 방식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어디까지 풀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중학교 과학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과학 공부를 가면서 어떨 것이냐. 특히 지금 그 중3 학생들이 이 산하완원은 뭐 시험을 작년에 봤겠지만 4년기 중하반응을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학기쯤 되면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 기억나지? 그러면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뭐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감의 동물이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가 중학교 내용하고 고등학교 내용하고 이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양적 관계를 따져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요걸 미리 좀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4부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 뭐 에너지공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전부 에너지공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에너지공학이나 이런 걸 알려면 전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수송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원래 물리학 원 수능 파트에서 킬러 파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1학년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느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부 전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특별히 아이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누는 방식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수능 문제 내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를 기본을 잘 다져놔야 돼요. 지금 기본 듣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현행에서는 전혀 답이 없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과감하게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흑공과학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 수업 목표, 특장점, 관리 뭐 이렇게 이거 정지시켜놓고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뭐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관계로 정지시켜놓고 보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공통, 전 국민이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이렇게 그 과목들의 실질적인 난코스들을 좀 완성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에서 통합사고적 문제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형태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통합사고적 문제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시험 대비 때 나누어서 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것의 기본 바탕을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출석 확인 문자 보내고 숙제 점검하고 구술 테스트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면 수업 시간에 그걸 다 해요 그러시는데요. 3시간 동안 시스템을 잘 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촘촘하게,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숙제 점검을 20분 30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술 테스트 20분 30분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수업을 촘촘하게 그 단계별로 나누느냐도 어떤 강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과학학원까지 그 자기의 문제, 뭐 질문할 문제 한 문제를 들고 와서 열심히 선생님을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과학 문제를 질문을 하고 가고 이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온라인 클리닉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수업이나 통합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회차별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6회차 정도의 시험 대비하는 것을 전체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은 180분 타임으로 했을 때 이게 몇 분씩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제가 하는 것 중에 기억을 높이는 5분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성적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라고 미국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이 친구가 2위 정도 됩니다. 1위가 뭐냐면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그걸 많이 하거든요. 1위가 테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2위가 바로 이 5분 복습법인데 그걸 위해서 아까 제가 수업이 시작되면 전 타임 복습을 한다. 예, 아까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전 타임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회차에는 OT고요. 그죠? 오리엔테이션. 내가 시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2회차가 된다면 전타임 복습이 되겠죠. 전타임 복습을 하시게 될 거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전타임 복습을 왜 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성적이 나오냐면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선생님 그건 왜 그래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거기까지 가면 사실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왜 그러지라는 것까지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교재는 이제 시중에서 쓰는 교과서가 4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비상입니다. 전국의 한 80% 고등학교가 비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천재나 미래인이나 동아를 씁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케이스는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이제 설문을 하죠. 너네 학교 교과서가 뭔지 물어봐서 그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기본 교재에는 요 4개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 교재로 했습니다. 선생님 EBS는 없어요. 그러는데요. 사실 EBS 1학년 교재가 이 1학년들이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기네들이 맨 마지막까지 자기네 걸 선택해 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EBS 개념 완성을 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EBS 개념 완성이 굉장히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재에다 반영 안 하고 테스트나 파이널 테스트나 아니면 뭐 적중 문제나 이런 데에다가만 EBS 교재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난이도 조절이 실패된 책이거든요. EBS 욕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칠판 필기는 이렇고요. 뭐 정신없죠. 네.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왜 어떻게 이렇게 필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한 1-2주 동안은 내가 필기를 할 때 그 아이들한테 피드백도 많이 받고요. 처음에는 조금 진도가 계획보다 못 나가기도 해요. 예, 그런 것들은 결국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하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준비 프린트 언제나 뭐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11월 뭐 이러는데요. 보통 경기도는 경기도 모의고사는 잘 보는 편이고 서울 건 안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또 경기도 거 안 보는 편이고 뭐 이래서 어쨌든 그때마다 제가 기출문제에 뭐 몇 개년치 내년이 되면 이제 3개년치가 되겠네요. 3개년치씩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인쇄 맡기기 직전에 제 그 교재 내용인데요. 요게 첫 페이지, 요게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 배운 날 복습하기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거 꼭 SNS 질문하라고 여기 좀 잔소리가 써 있고요, 표지에. 그리고 제 번호가 써 있어요. 이걸로 온라인 클리닉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전화번호가 공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칼라입니다. 칼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빈칸이 채워져 있는데 이거는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은 못 써요. 그런데 요 경우만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요게 빈칸이 돼 있는 아이들은 저한테 갖고 와서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빈칸으로 만든 건 결국엔 뭐냐면 내가 꼭 그 아이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다는 건 빈칸으로 놔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빈칸으로 놔두고 싶은데요. 이걸 빈칸으로 놔두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 번 수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수업 내용 중에 아날로그 노트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손으로 직접 쓰라고 이렇게 빈 칸이 한 장씩 있고요. 그 칸에다가 뭘 쓰는지, 무엇을 써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어떤 거 쓰세요? 뭘 적을까요? 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정의는 어떻게 써놓고 나중에 이거를 서술형에다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편집 전에, 그러니까 문제 파트의 편집 전의 내용인데요. 기본 문제 따로 있고 실전 문제 따로 있고 서술형 따로 있습니다. 네, 요렇게 단계가 그렇게 과학 안에서 많을 수 있느냐? 네,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레벨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을 좀 무시하느냐, 뭐 아니면 과중이냐, 또는 자사고인데 과학을 중시하느냐, 뭐 이런 라인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 요거는 스킵하고 요거만 하는 학교들도 생길 거고요. 반대로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OX까지 하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뭘 해오라고 그러냐면 모르면 별표 쳐오라고 해요. 이거 찍고 맞아서 넘어갔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또 찍어서 맞을 가능성 되게 적어요. 로또죠, 로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면 문제를 다 읽어보고 모르면 별표 쳐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숙제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이걸 꼭 써보게 해요. 이거 만약에 서술형 답지 안 써 갖고 오면 제가 끝나기 전에 남겨서 아마 쓰게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좀 늦게 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서술형 답지 안 써온 거예요. 특히 남학생이 그래요. 남학생들은 잘 안 써와요. 그러면 나중에 서술형 점수가 까이게 되는데, 우리말로 까이게 되는데, 그러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실시간 질의응답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어떤 아이한테 문제풀이를 이렇게, 수업시간 필기처럼 쭉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걸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이에다 써서 또는 제가 패드 쓰는 게 있는데 패드에다가 적어서 찍어서 보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진짜 카톡으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쌤, 저 내진탕 온 것 같아요.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으려나요? 잘하고 합니다. 자야 되거든요, 사실.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시험 보느냐고 고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7점 하면 점수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점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 채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러면 잘 못 보거든요, 사실. 채점 안 하고 이러면. 그래서, 낼 거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옵니다. 지금 채점 해봤는데 99점입니다. 사실 이 친구,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문과지망생이라, 채점 안 한 거죠. 그때까지. 그런데 채점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왜 자꾸 이유가 뭘까 이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 되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 중학교 선생님들처럼 이건 이거야 외워, 이건 이거야 외워 이러는 걸 바랬나 봐요. 그런데 왜 어째서 그렇게 이유를 많이 설명해 줬는지 확실히 원리를 이해하고 보는 게 문과 여학생이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이유, 이건 뭐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를 멋있게 포장해 놨더라고요. 원리를 이해하고 본다, 뭐 이렇게 표현해 놨던데, 네, 요런 것들, 그래서 진짜 감사하대요. 그리고 문과 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사진으로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저 선생님 덕분에 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그 친구가 열심히 했으니까 갔죠. 근데 이렇게 감사글 같은 거 받으면 좀 고맙더라고요. 네. 자, 탐구영어 분석인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예,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꼭 이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꼭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작년 건데, 올해 건 아니고요. 작년 건데, 만점자의 과탐 선택 과목을 좀 보시면, 화학원 생명과학 2, 물리원 지구과학 2예요. 네, 어머님들이 들으셨던 거하고 다를 거예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이런 것만으로 만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네,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거 다 언제 한다면? 간담회 나중에 한번 하면 그때 설명드릴 거고요. 네, 과학문답 기출 적중문항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중학교 때는 과학을 잘했는데요, 라고 보세요. 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못하는지. 문이과 통합인데 과학을 꼭 해야 되나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이거 정말 위험한. 문과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과학 비문학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라떼는 과학이 쉬웠던 것 같은데, 예, 저 졸업할 때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한 100명 정도 과학 다 맞았어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의 4% 이하의 학생이 1등급이고요. 다 맞는 학생은 50명, 뭐 이렇게 150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화 선택하면 불리하죠. 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투과목, 선택조합, 뭐 과학 3, 4개월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 네, 원래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면 질문하실 분 그러면 이제 질문들 하세요. 요 앞쪽에서. 네. 아니면 저 뒤쪽에서 관조하시던 어머니 이렇게 설명 들으시려고 하는데요. 네. 네, 나중에 저한테 온라인으로라도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왜 같이 하는 시간이 결과가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저렇게 촘촘하게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고 즐겁게 동화되고 하다 보면 당연히 결과 나오겠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시 설명회하고 과목별 내용 설명 조금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어머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아이들 그 학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